드라마 사마귀 4회는 단순히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넘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서 있는 정현남이라는 인물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손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보이지만 그의 행동과 감춰진 과거는 시청자들에게 끊임없는 의문을 던져주었죠. 과연 정현남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모두 모아 추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4회에서 정현남이 이신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이때 그의 손에 들린 장난감이 눈길을 사로잡았죠. 손자 수열에게 줄 선물이었을까요? 이것만 보면 그는 꽤나 손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는 딸 이신이 사위에게 폭행당하는 끔찍한 모습을 보고도 장인으로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은 정현남이 사위를 무서워하는 것을 넘어 그에게 무슨 약점이나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풍깁니다.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탄광마을은 모두가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파탄나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현남 역시 예외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는 딸 이신을 마을에서 평판은 형편없지만 그래도 돈은 어느 정도 있던 그 남자에게 팔아넘기다시피 시집 보낸 것이 아닐까요? 결혼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었기에 딸이 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찍소리도 못했던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추리는 원작의 설정과도 맞물려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원작에서 정현남은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극악무도한 인간말중이었습니다. 이신이 괴물이 된 것도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받은 극심한 트라우마가 원흉이었을 거라는 거죠. 만약 드라마에서도 이 설정이 이어진다면 정현남이 사회의 학대를 막지 못한 것은 다른 약점 때문이 아니라 딸이 임신했던 아이가 바로 자신의 아이여서가 아닐까 하는 더욱 충격적인 추리가 가능해집니다. 사실 원작에서 수열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열의 아버지는 박민재의 아버지, 즉 박원배였죠. 원작 속 박원배는 교양 있고 자상한 인물로 과거 이신과 순수한 사랑을 나눴지만 이신이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훗날 수열이 박원배가 친부임을 알게 되고 엄마의 손에 죽은 폭력적인 가장이 자신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얻게 되죠. 하지만 드라마판은 박원배라는 인물을 정신 나간 알코올 중독자로 그립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들 박민재를 무참히 학대한 인간 쓰레기로 묘사됐죠. 결국 원작처럼 수열이 박원배의 친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대신 박원배가 아니라 할아버지 정현남이 생부라는 더욱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남편의 의부증과 몰래 수열의 선물을 사온 할아버지 행동은 사실은 자신의 아들 선물을 사온 것이라는 떡밥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드라마가 원작의 설정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더욱 충격적이고 복잡한 이야기로 재구성하고 있는 만큼 정현남이 가진 비밀의 무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을 통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정희 씨는 연쇄살인으로 쓰레기들을 단죄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원흉인 친부 정현남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이는 단순히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희신의 복잡한 심리와 계획이 얽힌 미스터리입니다. 드라마 속 여러 떡밥을 통해 이 의문에 대한 두 가지 충격적인 추리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추리는 가장 극적이고 충격적인 가설입니다. 바로 정현남이 단순히 수열의 외할아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라는 전제가 깔린 추리죠. 드라마는 겉으로만 봐도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꾸준히 보여줬죠. 4회에서 정현남은 딸 이신이 사위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위를 두려워해서라기보다는 그가 사위에게 갚을 수 없는 약점이나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줬습니다. 원작에서 정현남은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극악무도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신이 괴물이 든 것도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받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 때문이었죠. 만약 드라마가 이 추악한 설정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정현남이 사위의 폭력을 막지 못한 것은 딸이 임신했던 아이가 사실 자신의 아이여서라는 충격적인 진실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남편의 의부증과 몰래 수열의 선물을 사온 할아버지의 모습은 사실은 자신의 아들 선물을 사온 것이라는 끔찍한 암시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만약 이 추리가 사실이라면 정희신이 아버지를 죽이지 않은 이유가 설명됩니다.
그녀는 무분별한 살인마가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되갚아주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살인까지 감행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아들을 낳게 해준 존재, 그 핏줄의 근원인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는 모순일 것입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지만 동시에 그녀의 유일한 행복인 수열의 존재를 만들어낸 인물. 이 시는 자신의 모든 증오를 담아 그를 죽이려 했겠지만 결국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차마 마지막 칼을 꽂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추리는 정현남이 수열의 친부가 아니더라도 정희신의 지독한 모성애를 통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정희신은 자신이 곧 감옥에 갇혀 아들을 보살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그녀의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정희신은 이기적이고 냉혹한 살인마처럼 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 딸려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정현남을 누구보다 증오했을 테지만 동시에 그가 손자인 수열에게는 지극한 사랑을 보인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죠. 자신에게는 악마와 같은 존재였지만 수열에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헌신적인 할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겁니다. 결국 정희신은 가장 잔인한 복수 대신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증오와 분노를 억누르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악마를 살려두는 결정을 한 거죠.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 딸을 학대하는 사위를 외면했던 비겁한 아버지가 손자에게는 누구보다 든든한 보호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 신에게는 복수보다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한 가치였으니까요. 그녀의 이러한 결정은 섬뜩하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가올 5회 예고를 살펴보고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드디어 미스터리의 핵심에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5회에서 노구환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면서 감옥으로 돌아온 정희신은 그의 죽음에 대해 잘 됐다며 웃는 섬뜩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의 수열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모자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수사팀은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모든 남자들이 조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여자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 조이의 정체를 쫓는 과정이 5회의 주요 스토리가 될 것 같네요. 또한 수열은 계속해서 박민재를 주시하며 그에게 사마귀 광신도 행위를 그만두라고 타이르는 장면이 나오죠. 이 둘의 관계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드라마 예고편에 등장한 조이라는 아이리는 원작의 핵심적인 반전과 맞닿아 있습니다. 원작에서 수사팀은 피해자들이 데이팅 앱에서 조이라는 여자와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조이의 진짜 정체는 서아라였음이 드러나죠. 원작에서는 서아라가 박민재까지 살해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박민재도 서아라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바라두지 못했고 자신을 거부한 남자들을 모두 죽였다는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서아라의 모든 살인은 단순히 모방이 아니라 과거의 트라우마와 남성 혐오가 겹쳐지며 벌어진 비극적인 결과였던 겁니다. 과연 드라마에서도 박민재가 서아라의 손에 죽음을 맞이할까요? 혹시 드라마만의 새로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회차에서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모방범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날 것 같네요.